일상의 모든 순간에 긍정 확언을 활용하라. 사랑을 목소리로 내어 말하면 훨씬 더 큰 힘이 생깁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둑한 빛과 춥고 눈 내리는 겨울이 시작되면 저는 기분이 약간 침울하고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이젠 달라졌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웃으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침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햇빛이 얼굴과 목을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저는 불과 몇 주 전에 시작한 아침 의식을 반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침대에서 하룻밤 또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반려묘인 푸폰이 항상 앉는 자세로 제 팔 아래에 바짝 붙어서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며 제 얼굴을 향해 발을 쭉 뻗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거의 처음으로 겨울이 기다려집니다. 이곳 노스이스 지방에 부는 눈보라의 날카로운 아름다움, 눈이 내린 후 집안에 스며드는 적막에 담여 그리고 이 책을 한 문장씩 채우고 써 나갈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침대에서 나오기 전에 저는 푸폰의 눈을 들여다보며 그래 예쁜 천사야. 오늘도 정말 멋진 하루가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샌디에이고에 있는 루이스 선생님의 집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막바지 미팅 덕분에 우리는 며칠을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샌디에이고는 매우 따뜻하고 햇살이 화창한 날씨여서 영하권인 매사추세츠 고향과는 딴 세상 같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여행을 해서 차 한 잔과 맛있는 식사가 정말 기대되었습니다. 자동차는 저를 우아한 건물 앞에 내려주었습니다. 제가 짐과 방을 끌고 현관 안으로 들어서는데 친절해 보이는 도어맨과 마주쳤고 그분이 저를 루이스 선생님의 집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의식하면 이 패턴이 차단됩니다. 우리 내면의 대화에 우리가 매일매일 자신에게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는 건 진실 안 해준 제안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 메시지에 다 많은 힘을 주며 마음에 깊은 흠을 남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들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바로 그 문제를 우리에게 끌어내면서 이 세계로 에너지를 내보냅니다. 일단 저는 이런 식의 사고 습관이 얼마나 넓고 깊게 안착되어 있는지 깨달았고 그것들을 바꾸는 일을 꾸준히 하기로 했습니다. 자기에 대한 사랑과 수용에 집중하면서 저는 제가 만들려고 하는 변화에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긍정의 말을 쓰고 말로 표현하고 집안 곳곳에 그 말들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는 건 쉽고 편안해. 내 아침 일상을 바꾸는 건 즐거운 일이야. 그리고 나 자신에게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말하는 건 정말 뿌듯해와 같은 작은 신호들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하루 종일 좋은 생각으로 샤워를 할 거야 라는 말을 써보니기도 했습니다. 루이스 선생님과 지난번에 나눈 대화에서 나왔던 많은 긍정의 말을 활용하면서 저는 불과 2주 만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알아 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생각들이 나은 생각과 자리를 바꾸면서 저의 아침은 더 평화롭고 즐거워졌습니다. 저는 하루를 훨씬 더 잘 시작하도록 생각을 바꾸었고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루이스 선생님과 저는 저녁을 먹으러 근처 레스토랑으로 걸어갔습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루이스 선생님에게 저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즉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 저의 삶에서 제가 만들어냈던 새로운 의식과 변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주 좋아요. 제 말을 다 들은 선생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군요. 우린 하루 동안 자신에게 습관적으로 노하는 말을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해요. 자신이 하는 말을 경청하는 걸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신이 어떤 말을 3번 이상 했다는 걸 알아챈다면 아마 실제로는 훨씬 더 자주 말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젠장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하루 일과를 알면 그 삶을 알게 되지요. 저는 확실히 스스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루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루이스 선생님이 이번에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선 어떻게 집을 나서는지에 관심을 가져봅시다. 외출을 하러 문을 열면서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나요? 문을 닫을 때는 무슨 말을 하죠? 계단을 내려가거나
차에 타면서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해요? 당신은 흥분과 열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나요? 아니면 걱정과 스트레스로 시작하나요? 집을 나서는 그 시간은 하루를 계획하고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하기에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하루를 그저 운에 맡길 수는 없지요. 하루 종일 좋은 생각으로 마음이 흘러넘칠 수 있는 기회는 아주 많아요. 아주 간단할 수 있어요. 하루 동안 웃으며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보세요. 난 내 삶을 사랑해요. 나 오늘을 사랑해요. 삶은 나를 사랑해요. 빛나는 태양을 사랑해요. 가슴속에 사랑을 느끼는 건 멋진 일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나를 기쁘게 해요. 이 모든 생각이 당신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줄 거예요. 루이스 선생님과 저는 좋은 생각들로 하루를 채우기 위한 다른 방법들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생각해낸 몇 가지 긍정의 말들이 있습니다. 부엌에서 루이스 선생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요리할 때 스토브가 잘 작동하면 감사 인사를 건네요. 주방에서 일할 때 주방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에 감사하는 습을 들이세요. 식기세척기, 클렌더, 차 끓이는 주전자, 냉장고 등 주방에서 당신을 도와주는 모든 것에 고마워하고 하기의 확언을 건네세요. 안녕하세요. 주방은 나에게 영양을 공급해주는 곳이에요. 고마워요. 여기 있는 모든 가전제품이 내가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편하게 준비하도록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냉장고 안에는 몸에 좋은 건강식품이 가득해요. 난 맛있고 영양가 좋은 음식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주방과 모든 기기들이 날 격려해 주거든요. 난 여기 있는 모든 걸 사랑해요. 식사를 할 때 사람은 먹어야 살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도 긍정적인 말이 필요합니다. 이 근사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난 사랑으로 이 음식을 축복할 거예요. 난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고르는 걸 좋아해요. 우리 가족 모두가 이 음식을 즐기고 있어요. 식사 시간은 웃음소리로 가득해요. 웃으면 소화가 잘 돼요. 건강한 음식을 준비하는 건 기쁨이지요. 내 몸은 매 끼마다 내가 완벽한 음식을 선택하는 방법을 좋아해요. 가족을 위해서 건강한 음식을 준비할 수 있다니 난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 모두 우리 앞에 다가올 날을 대비해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했어요. 우리 집에서는 모든 음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 큰 기쁨과 사랑을 모아요. 식사 시간은 행복해요. 아이들이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걸 좋아해요. 음식을 한 입씩 먹을 때마다 내 몸은 치유되고 건강해져요. 세탁을 하는 동안 이 책에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긍정의 말을 3, 4개 골라서 세탁기와 건조기에 붙이고 빨래하는 동안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말하세요. 하루를 보내며 30초 동안 어깨의 긴장을 풀고 눈을 감으세요.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4까지 숫자를 셉니다. 숨을 참으며 이를 세고 그리고 입으로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4까지 셉니다. 눈을 뜨고 누군가에게 사랑이 가득한 생각을 보내면서 끝마칩니다. 덧붙여서 하루 종일 자신에게 2가지 질문을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순간에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해야 즐거울까? 컴퓨터를 할 때 컴퓨터 패스워드를 긍정의 말로 바꿉니다. 아주 힘들게 이혼을 하고 나서 이 방법을 시작한 친구에 대해 루이스 선생님께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패스워드 대부분이 전 배우자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활기찬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패스워드로 바꾸었죠. 난 인생을 사랑해와 같은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무언가 새로운 걸 배우거나 당신 삶의 특별한 부분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긍정의 말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루이스 선생님이 덧붙였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어떻게 방향을 바꾸어도 잘 될 거야. 그리고 내 수입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야와 같은 긍정의 말을 크게 써서 붙여넣어요. 전 시각적인 걸 즐기는 사람이라 매일 그 메시지를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말들은 사실이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긍정의 말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의 말에 루이스 선생님은
살짝 윙크를 하며 동의했습니다. 긍정의 말을 할 시간은 언제나 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이런 말도 적어 놓았어요. 나는 나의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번영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고 번영하게 합니다. 화장실에 오랫동안 붙여 놓았어요. 루이스 선생님과 저는 여유롭게 저녁 식사를 하고 집으로 걸어가며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처럼 안 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저에게 긍정의 말을 하면서 당신의 삶에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기면 거울을 보며 고마워. 정말 근사한 일이야. 이렇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라고 말하고 싶어질 거예요. 만약 당신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면 거울을 보며 괜찮아. 난 널 사랑해. 이 일도 지나갈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널 사랑해. 영원이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헐뜯고 깎아내리는 대신 자신의 말로 스스로를 지지해야만 해요. 우리는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헐뜯고 살아요. 그건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다른 사람의 목소리죠. 저는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목격했어요. 당신은 그저 긍정의 말을 하세요. 나머지 상세한 건 우주가 정리하도록 하면 돼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싸가지고 다녀요. 예를 들어보죠. 만약 당신이 현재의 직장을 증오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신이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갈 때 그 증오심을 가져갈 위험이 있어요. 아무리 새로운 직장이 좋더라도 곧 그 직장을 싫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현재 당신의 내면에 갖고 있는 감정 또는 생각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은 새로운 장소로 그 감정을 가져갈 거예요. 불만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면 어디를 가든 그 불만을 발견하게 되죠. 오직 당신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당신의 삶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게 됩니다. 만약 현재의 직장이 정말 싫다면 이런 긍정의 말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나의 직장을 언제나 사랑해요. 나는 최고의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그렇게 한다면 새로운 직장에 다닐 때 당신은 그 직장 생활을 정말로 즐기며 좋아하게 될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 말을 하면 당신은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규칙을 새로 만들고 우주가 같은 식으로 답을 줄 겁니다. 좋은 마음은 좋은 마음을 끌어당기고 삶은 언제나 당신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줄 방법을 찾을 거예요. 당신이 그것을 수용한다면 말이죠. 만약 새로운 직장을 얻고 싶다면 현재의 직장을 축복하는 것에 더하여 나는 지금 이 일을 다음 사람에게 맡기려고 해요. 그는 여기에서 일하는 걸 매우 기뻐할 거예요 라는 긍정의 말을 하세요. 당신이 다니고 있는 직장도 당신이 취직한 순간에는 당신에게 이상적인 자리였어요. 이제 당신의 자부심은 커졌고 더 나은 곳으로 갈 준비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런 긍정의 말을 반복하세요. 나는 나의 모든 창조적인 재능과 능력을 활용하게 될 이 직장을 받아들입니다. 이 일은 성취감이 높고 이곳에 매일 출근하는 것이 나에게는 커다란 기쁨입니다. 나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을 위해 일해요. 내가 일하는 건물은 환하고 밝고 통풍이 잘 되며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새로운 직장은 완벽한 위치에 있고 나의 수입은 충분하며 그것에 깊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자신을 좋은 상황에 놓으면 스스로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곤란한 문제를 가진 친구들에 대해 드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고민에 빠진 친구가 되기보다는요. 당신은 당신의 모든 생각으로 인생을 경험하고 있어요. 일단 그것을 깨달으면 당신은 인생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날 하루를 준비하기 위해 그 즈음에서 휴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샌디에이고 북쪽에 있는 칼스베드에 위치한 헤이하우스 사옥으로 가서 점심 미팅을 하고 직원들과 함께 사옥을 구경할 예정이었습니다. 루이스 선생님이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정말 세심하고 깊이 있게 대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수년간 헤이하우스에서 일한 뒤 퇴직하는 직원을 위한 감사 비디오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할 건지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는 당신이 여기를 떠나서 멋진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회사에서 함께 일해주어서 감사해요. 우리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이제 앞으로 돌진해서 당신이 이전에는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험을 즐기세요. 저는 직원들에게 메모를 전달할 때 이 말을 많이 적어요. 당신의 인생이 계속 성장하고 넓어지기를. 집을 나설 때처럼 집에 돌아올 때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식을 불어넣기를 원합니다. 잡심한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차장 진입로로 들어갈 때 기분이 어땠나? 현관문까지 걸어갈 때는 기분이 좋았나? 집 안으로 들어가며 다른 사람이나 나 자신에게 맨 먼저 한 말은 무엇이었나? 당연히 루이스 선생님은 현관문을 향해 걸어갈 때 해야 할 긍정의 말을 갖고 있었습니다. 좋은 저녁이에요. 집에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너무 반가워요. 나는 이 집을 사랑해요. 모두 함께 근사한 저녁을 보내요. 가족을 만나게 되어 너무 기대가 커요. 오늘 밤 모두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은 숙제를 순식간에 해치울 거예요. 저녁 식사는 모두의 입맛에 딱 맞을 거예요. 를 하고 잠잘 준비를 하죠. 때로는 마음속으로 그날 일어난 일을 되새겨보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날은 이미 지나갔으니까요. 하루를 마감할 준비를 하고 하루 종일 좀 더 의식적으로 사는 것에 대한 대화를 마치기 위해 저는 루이스 선생님에게 잠들기 전에 어떤 종류의 의식을 치르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몇 번 깊게 쉬어요. 숨을 들이쉬며 삶은이라고 말하고 숨을 내쉬며 나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요. 잠들면서 몇 번이고 반복하지요. 삶은 나를 사랑합니다. 삶은 나를 사랑합니다. 삶은 나를 사랑합니다. 정말 멋진 하루의 끝입니다. 부정적인 습관은 고칠 것이 아니라 지금 끝내야 하는 것.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 속으로 수십 번 되뇌는 습관은 불행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제 남편 마이클과 저는 우리의 친한 친구 일린과 함께 플로리다주의 올랜도에 있는 해리포터의 마법의 세계로 가는 중입니다. 저는 주말에 이 지역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루이스 선생님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세 사람은 컨퍼런스가 시작되기 전에 슬그머니 우리 안에 있는 아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떠나기로 했습니다. 놀이공원까지 가는 데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렸습니다. 기름도 거의 떨어지고 마음도 지쳐가고 있었죠. 차를 렌트하는 곳에서 서류 작성하는 절 기다리느라 너무 늦게 출발한 탓에 놀이공원 문을 닫기까지 몇 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마이클과 일린과 제가 마침내 놀이공원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게이트 입구를 통과해서 주차장으로 가는 길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표지판이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저와 남편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 논쟁을 벌여야 했죠. 저는 제가 맞기를 바라면서 한 방향을 가리켰는데 남편이 그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자마자 제가 틀렸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연료 탱크가 비었다는 걸 알려주는 표시 등에 계속 신경을 쓰면서 고속도로로 다시 나갔지요. 을 찾지 못한 채 우리는 놀이공원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엄청 화가 났지만 친구와 함께 있는 덜아 싸울 수는 없어서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노의 긴장감이 우리 사이에 무거운 띠처럼 드리워졌고 저는 들끓는 속이 터지지 않도록 애써 참고 있었습니다. 난 제대로 된 방향을 가리켰어. 표지판이 헷갈리게 되어 있었던 거라고. 마이클이 집중했더라면 이렇게 일이 엉망진창으로 꼬이진 않았을 거야. 저 사람은 항상 나한테 결정을 미룬다니까. 왜 자신이 직접 선택하지 않는 거지? 저의 마음은 극단으로 치달았고 저는 그 상황을 되씹고 또 되씹었습니다. 저는 제가 옳았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이클이 직감을 믿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느라 정신이 없다는 것과
자신이 길을 선택했어야 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착한 릴리는 뒷좌석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참을성 있게 이 사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채 속으로 화풀이를 하고 있을 때 좋은 생각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루이스 선생님과 나눈 대화가 생각나더군요. 그때 내 마음 안에서 문이 열리고 저는 희미한 빛을 보았습니다. 다르게 접근하자는 생각이 들었죠. 누가 무엇을 했느냐를 따지며 분노를 부채질할 것이 아니라 마이클과 나를 도와준 테라피스트가 오래전에 지적했던 부분,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마이클의 손을 잡고 마음으로 그에게 사랑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도 가만히 있더군요. 우리 앞에 펼쳐진 길을 똑바로 바라보며 저는 신성한 근원에 서 흘러나오는 사랑이 몸을 통해 제 손에서 그의 손으로 그리고 그의 가슴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저는 마이클의 에너지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몇 분 동안 계속 그렇게 마음을 보냈습니다. 마이클에게 계속 사랑을 보내면서 저는 무언가 흥미로운 점을 느꼈습니다. 저도 사랑을 느끼고 있었다는 점이죠.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화가 나는 대신 저는 갑자기 남편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스스로를 자책했을지를 떠올리자 제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이미 충분히 힘들어하는데 제가 왜 그 위에 고통을 더 쌓고 싶겠어요. 루이스 선생님과 만났을 때 저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에게 그렇게도 간단한 일이 어떻게 그렇게도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전히 놀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도 여러 번 바보 같은 어떤 때는 그저 바보 같은 것만은 아니었지만 언쟁을 벌이는 동안 저는 자신을 방어하는 걸 포기하고 사랑으로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마치 적에게 항복하는 것처럼 직관에 반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저의 자아는 어떤 입장을 합리화하는데 능숙했던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패배를 인정해야 한단 말인가. 사랑을 보낸다는 것은 문제를 외면한 채 그저 덮으려는 것 아닌가. 우리가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서로가 성장하도록 북돋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에고는 하나의 습성을 갖고 있어요. 루이스 선생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자아는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려는 습성이 있죠. 다른 사람들이 명백히 틀렸다는 걸 찾으려 애써요. 긍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거나 사랑을 쏟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주 간단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의 경우에는 계속 불평하고 언쟁하면서 문제를 단언하는 대신 마음속으로 그저 미소를 짓고 남편에게 사랑을 보내면서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걸 발견했을 뿐입니다. 저는 에고를 포기할 때의 저항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루이스 선생님이 옳다는 걸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건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문제에서 끌어낼 수 있는 모든 걸 갈아엎어야만 한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해결책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다루고 싶지 않아요. 문제에서 더 많이 멀어질수록 해결 방법은 더 빨리 찾아옵니다. 제가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라는 긍정의 말을 좋아하는 이유예요. 그것은 당신이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해결 방법이 있는 곳으로 당신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당신은 해결 방법을 삶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긍정의 말이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확인해 주었죠. 당신이 차에서 마이클과 마주한 상황이 아주 좋은 예시인데 그린 결과가 나타난 건 당신이 반응을 아주 적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날 오후 내내 남편과 언쟁을 벌였다면 두 분 다 아주 짜증나는 상태가 되었겠죠. 그건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정도로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열렸을 때 우리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날 저녁 늦게 호텔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낮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서로 방어를 하려고 할 때는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럴 기회도 없죠. 또한 우리는 좋은 방법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면 그 일은 놓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루이스는 몇 가지를 더 알려주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린 이제 그 문제가 지나갔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지나간 거예요. 우리는 불행하기 위해 과거로 빠져들기를 원치 않아요. 계속 투덜거리며 살고 싶지 않아요. 불평불만을 일삼는 사람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골칫거리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요. 우리는 불만을 말로 표현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그것을 되새기는 경향이 있어요. 몇 번, 수십 번, 또 수십 번. 맞아요. 수십 번이나요. 각자 습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요. 부정적인 산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 자신이에요. 하지만 우선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부터 인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이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하는지 인식해야 하고요. 우리가 부정적인 확언을 말하고 있다는 걸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신을 해치는 이런 습관을 버려야 우리는 희생양에서 삶의 의식적인 창조자로 변하는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끝내고 싶은 습관이 불평이든 무언가 다른 것이든 그 과정은 같아요. 제가 끝낸다고 말했지 고친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고칠 때는 그 잔해가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무언가를 끝낼 때는 그 경험 전부가 사라져야 해요. 저는 그것이 처음 왔던 무효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습관은 어디에서도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도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어떤 습관은 우리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지만 어떤 습관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죠. 우리는 사랑과 기쁨, 번영, 건강, 그리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는 습관을 선택하고 싶어 해요. 본능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행하고 있는 습관을 누가 만들어냈는지, 그것을 바꾸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기억해야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에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그것이 유지되는지 알고 싶어 해요.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우리의 세상으로 부정적인 상황을 끌어들이고 유지하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창조해가는 아주 강한 창조자들이에요. 저는 경험을 통해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부정적인 잡담을 계속 의식하고 있는 것이 행복한 삶에 꼭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런 생각은 우리 세상에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일단 이 습관을 알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을 자책하지 말아야 해요. 그 대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된 것을 기뻐해야 해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놀랄 일은 않아. 당연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부터 난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걸 의식하고 싶어. 그러면 그 습관을 끝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걸 스스로 깨달을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내 자신을 다시 파악했어. 정말 잘했어. 이건 이 습관을 끝내는 과정의 일부야. 거기까지 온 거야. 부정적인 습관을 끝내는 과정에 있을 때 우린 기뻐해야 해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물거나 혹은 가능한 한 긍정적인 시선으로 미래를 내다보려는 게 우리의 취지예요. 자신들이 행복하려면 또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저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루이스 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들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알고 있듯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도 여전히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분명히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복과 평화는 우리 내면의 일이에요. 우리는 돈을 아주 적게 갖고도 행복과 평안 둘 다 가질 수 있어요. 행복은 무슨 생각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부유하거나 가난한 상황은 당신의 내면에서 당신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돈의 양은
우리의 신념 체계와 어린 시절 돈에 대해서 배운 것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많은 여성이 그들의 아버지보다 더 많이 버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난 아버지를 능가할 수 없어. 또는 남자들만이 여자들보다 높은 급여를 받아. 이런 믿음은 비록 그들이 그것을 의식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그들을 억누릅니다. 그래요. 복권에 당첨되면 내 모든 고민이 해결될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터무니없는 생각이죠.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1, 2년 안에 그 이전보다 더 가난해져요. 새로운 부에 맞게 의식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새로 얻게 된 부를 관리할 기술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지 않아요. 풍요로운 우주를 더 많이 믿을수록 우리의 요구는 더 많이 충족됩니다. 이것을 위한 긍정의 말은 삶은 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언제나 충족됩니다예요. 이 확언은 우리가 그 과정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긍정적인 확언에 집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나 불안할 때는 그런 습관을 유지하기가 힘들더군요. 그때 저는 어떤 중요한 사실, 즉 긍정의 말, 그리고 거기에 맞는 행동이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직장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에 직면해서 구직 활동을 할 때 저는 갑자기 삶과 협조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죠. 저는 완벽한 직장이 나를 찾아온다라는 긍정의 확언을 지속적인 만트라로 활용했고 미친 듯이 인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확고하고 집중된 마음 상태에 놓을 때 삶이 저의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필요한 자원, 사람,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에 걸맞게 행동하면서 우리의 의식을 바꾸는 일을 기꺼이 한다면 우리는 복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원대한 새로운 삶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성공의 새로운 단계에 도달하면서 지속할 능력을 갖게 되죠. 의식의 변화를 겪었고 우리의 신뢰 시스템이 업데이트되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행복은 거기서 오지 않아요.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면, 용서할 수 없다면, 고마워할 수 없다면 돈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고함을 지르는 고용인이 더 많아질 뿐이에요. 삶은 나를 사랑하고 내게 필요한 것을 줍니다. 삶이 나를 돌보아 줄 거라고 믿어요. 난 부를 얻을 자격이 있어요. 삶은 언제나 내가 필요한 것을 줍니다. 부유함이 매일 놀라운 방법으로 나의 삶 속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어요. 나의 수입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내가 어느 곳으로 향하건 나는 늘 번영하고 풍요로워집니다. 이 중에 한두 개를 선택해서 하루 종일 계속 반복합니다. 일기장이나 종이에 여러 번 적어서 집이나 사무실에 붙여놓거나 걸어둡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에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지 항상 확인합니다. 내가 원하는 부를 얻으려면 어떤 습관을 버려야 할까? 만약 당신이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할 시간을 갖는다면 당신은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현실의 일보다는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를 좋은 일들에 더 초점을 맞추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니면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짊어지고 있는데도 마치 계속 돈을 쓸 수 있는 척하는 태도를 멈출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당신의 재정을 건강한 상태로 개선하기 위해 당신이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에 아마도 당신이 피하고 싶었을 그 한 가지에 온통 집중하고 24시간 이내에 어떤 행동을 합니다. 청구액을 지불하거나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사용을 중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당신에게 돈을 가져다 줄 일자리를 찾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나중에 더 만족스럽게 일하는 걸 준비할 수 있도록 말이죠. 기억하세요. 자신이 의도하는 것을 긍정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당신은 삶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주의 에너지에 자신을 맞추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믿을 만한 친구나 가족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당신을 잘 알고 있고 당신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그런 사람들에게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깨달음이 가장 중요한 창작 포인트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당신의 모든 생각과 당신의 모든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를 올바른 위치에 두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해야 해요. 우리는 모두 최고의 삶을 만드는 위대한 창조자, 당신 안에 좋은 것들로 이 세상을 채우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가 떠올리는 모든 생각과 우리가 말하는 모든 단어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강하면서도 창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두 번째 미팅이 시작되어 제가 녹음기의 버튼을 막 눌렀을 때 루이스 선생님이 말한 첫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제 호텔방의 긴 창가에 앉아 토론토 시가지를 내려다보며 몸을 쭉 펴고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햇빛이 환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오후입니다. 루이스 선생님이 한 말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 말이 우리는 우리의 가장 순수하고 긍정적인 마음 상태에서 최고의 삶을 만드는 힘있는 창조자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으면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좋은 선택을 하면 우리의 삶 속으로 더 좋은 경험을 끌어들입니다. 이건 정말이지 단순하고 우아하고 그리고 진실됩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에너지 파동이 우주의 물질이고 우리가 내쉬는 모든 숨결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에너지 안에 있은 어떤 것과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제가 앉아있는 의자, 제가 글을 쓰는데 이용하는 키보드, 제 방의 창문 밖에 서 있는 아름다운 목련나무, 이 모든 것이 에너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물체가 진동하는 속도가 형태의 밀도를 결정합니다. 이 에너지는 우리가 떠올리는 생각, 우리가 말하는 단어, 우리가 취하는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 생각들, 단어들, 행동들이 감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인생 경험을 구입하는 화폐가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삶에 영향을 주는 방식에 대해 루이스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저는 이 발상이 실제로 얼마나 중요하고 강력한지 훨씬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둘이 자신의 삶에서 믿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의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설득력 없는 것, 유유해이지 혹은 기껏해야 지나치게 단순화했다고 보는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이 단어들을 옮겨 적으면서 우리의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웹사이트, 저의 개인 도서관, 혹은 과학계에 있는 제 동료들의 마음을 살살이 뒤져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삶을 인도하고 형성해온 영적 원칙을 더 이상 방어하지 않습니다. 그 원칙들은 잘 작동하고 저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요. 루이스 선생님과 우리 둘 다 그걸 알고 있죠. 그날 오후 우리가 대화를 이어갈 때 루이스 선생님과 저 둘 다 에미 폭스, 플로렌스 스코벨 신 등의 신사고 작가들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작가들은 독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바꾸고 향상시키는데 생각의 힘을 이용하도록 독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런 원칙들을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 서 루이스 선생님과 저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회와 경험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 증거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이 가진 치유나 창조적인 힘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증되지 않는 증거를 과학은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들은 변화의 전조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궁극적으로 만들어갈 의식의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제입니다. 기적 같은 이야기와 특별한 경험들은 조총 이해를 넘어서곤 합니다.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는 우리의 제한된 생각밖에 존재하는 어떤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며 우리의 심장과 마음을 열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것이 요점입니다. 의식의 점진적인 도약은 종종 마법처럼 혹은 정말 놀라워 보이는 발상에서 시작됩니다.
난생 처음 텔레비전에 대해 들었을 때 거실에 놓인 상자에서 이미지를 본다는 발상이 얼마나 미친 소리처럼 들렸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해 보이는 무모한 발상이 인류의 모습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로이스 선생님은 마음신체 분야의 선구자로서 그녀의 독자와 청중들에게 형이상학적 도구로 신체의 병을 치료할 것을 제안하면서 생각을 넓히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전통적인 방법만으로 병을 치유하려고 고집하기보다 그들이 자신의 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중하라고 말해왔지요. 그녀는 마음과 몸을 연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그녀 자신이 경험한 것, 말하자면 우리의 생각이 몸을 치유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라고 말합니다. 로이스 선생님은 자신의 몸과 삶을 치유한 남녀의 미소 짓는 얼굴에서 이에 대한 증거를 보아왔습니다. 로이스 선생님과 그녀가 치유의 길에서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증거죠. 생각의 힘을 활용하는 것에 관한 한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그리고 삶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증기를 제시할 거리는 점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저는 생각이 신체에 현실에 영향을 준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탐색을 포기하고 그 대신 제 자신의 실제 삶에서 찾아낸 증거들에 의존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결정하자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제 남편 마이클과 슈퍼에서 장을 볼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난초를 구경하러 꽃을 파는 코너에 들렀어요. 저는 그곳에 꽤 오랫동안 서서 난초의 생생한 색깔과 꽃잎의 정교한 형태를 감상했습니다. 한 송이 한 송이 살펴보며 살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근처를 지나던 쇼핑객이 저에게 뭘 물어보는 바람에 마음을 바꾸고 그냥 돌아왔죠. 그 다음 날 회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현관 계단에 커다란 상자가 놓여 있더군요. 집 안으로 상자를 끌고 들어가서 열어보니 상자 안에 무척 아름다운 하얀 난초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전날 밤 꽃집 앞에서 난초를 사려고 고민했던 것을 떠올렸고 이 선물을 저의 집중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꽃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저의 에너지를 소소한 방법으로라도 직접 그 꽃들에게 보내면 실제로 그 꽃들이 제게로 온다고 믿는 강력한 신호를 우주로 보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충분히 해보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신호가 평소보다 더 강렬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랬기에 이를 후에 웨스트 코스트에 사는 친구가 예상치도 못한 그 소포를 보낸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얀 난초를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내놓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돌려받는 것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매일매일 이것을 보여주면서도 그 연관관계를 모릅니다. 우리는 삶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어요. 로이스 선생님이 이 사실을 제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삶에서 이런 증거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싶어 하죠. 우리는 그저 지속적으로 마음을 열고 우리 자신의 경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에 우리는 웬만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보고 느끼고 보내고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본능적으로 옆에 있는 누군가가 화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적이 있나요? 아니면 낯선 사람의 눈을 보고 연민 이해심 혹은 사랑의 감정에 압도당했다고 낀 적이 있나요? 우리가 에너지를 받을 때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토론이나 설명 없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처음하고 분위기를 피약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볼을 다운로드합니다. 물론 우리는 에너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병에 걸릴까봐 두려워하고 그 병이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걱정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온 정신을 집중하면 당신 삶에서 기적적으로 나타날 것 같아서 강렬하게 무언가를 바란 적이 있나요? 이것들은 우리가 에너지를 전달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생각, 말, 행동의 형태로 신호를 보내면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의 인생 경험에 활발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운 좋게도
에너지를 전달하는 힘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행과 강연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난 뒤 저는 탈진되고 창의적인 부분이 막혔다고 느꼈습니다. 그 기간에 저는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애리조나주 투손에 있는 모라바 리조트 앤드 스파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가기 전에 말에 관한 것이 아니다의 저자이며 내 친구이자 동료인 와이엇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와이엇은 모라바의 말과의 경험이라는 이름의 공간을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인간이 어떻게 서로 간에 그리고 세상과 관계를 맺는지 보여주는 거울로서 알파의 상호작용을 활용합니다. 저는 와이엇을 신뢰했고 그가 통찰력 있고 경험 많은 안내자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제가 왜 사방이 막힌 듯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통과해야 하는지 이해하는데 그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구간으로 가는 길에 와이엇과 저는 그간의 생활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둥근 마루리에 도착했을 때 전 옛 친구를 금방 알아보았죠. 몇 그루의 나무 그늘 아래 서 있는 건 몬순이었습니다. 몬순은 172cm가 넘는 키의 몸무게는 544kg 이상 나갑니다. 이전에 모라바에 왔을 때 이 멋진 생명체를 알게 되었지만 이번에 와이엇이 몬순에게 가보라고 했을 때는 불안감 때문에 몸이 떨리더군요. 몬순이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지 궁금해하면서 저는 우리 안으로 발을 들어 놓았습니다. 와이엇과 저는 잠시 동안 제 기분이 어떤지와 지난 2년간 제 삶에서 일어났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단서를 찾기 위해 제 몸을 지켜본 후에 와이엇은 외부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그 사람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내는 데 익숙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셰리, 제 생각에 당신은 정말로 분노하고 있고 이 표현되지 않은 분노가 당신의 에너지를 막고 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커져만 가는 저의 날 것 그대로의 감정과 제 친구 와이엇 사이에 보호력을 쌓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서서 한눈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제 감정을 그대로 표출할 수 있을 만큼 와이엇을 신뢰했기에 흐르는 눈물을 내버려 두었죠. 와이엇은 제 옆에 가만히 서서 저의 고통과 좌절에 대한 조용한 증인이 되어주었습니다. 제가 다 울고 나자 그는 저의 분노가 제 힘의 열쇠를 쥐고 있으며 만약 제가 스스로에게 그것을 느끼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면 제 인생의 다음 단계에서는 저의 진정한 잠재력을 완전히 소유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 안에 많은 힘을 갖고 있어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분노를 통과해서 밑바닥에 있는 에너지와 연결되기 위해 움직이지 않는 한 계속해서 막혀 있다고 느끼게 될 접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지금까지도 저를 놀라게 합니다. 와이엇은 발 아래 땅 냄새를 맡으며 울타리에 기대어 서 있는 몬순에게 저를 데려갔습니다. 몬순의 머리는 저와 와이엇의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었고 몸은 울타리와 평행했습니다. 우리가 몬순의 후반신에서 6m 정도 거리를 두었을 때 와이엇이 말했습니다. 전 당신이 당신의 에너지로 몬순을 유적이길 바라요. 몬순이 완전히 한 바퀴를 돌아서 우리 쪽으로 머리를 향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으로 몬순을 움직이란 말인가요? 아니에요. 와이엇이 대답했습니다. 전 당신이 당신의 에너지로 몬순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몬순에게 말하세요. 움직여. 저는 아주 가만히 서서 눈을 감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몬순을 움직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움직여. 움직이라고. 움직여. 라고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몬순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와이엇은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이지만 조용히 느릿느릿하게 말했습니다. 머리를 사용하지 마세요. 셰리, 당신의 배를 이용해요. 그는 살며시 제 위장을 찔렀습니다. 어기로부터 말을 움직이세요. 저는 다시 눈을 감고 시간을 좀 갖자고 생각했습니다.
심호흡을 할 때마다 저는 제 복부 깊숙한 곳에 강렬한 에너지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자신을 상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준비가 되었을 때 몬순을 움직이겠다는 목적으로 제 몸의 에너지가 몬순을 향미 소진제 한낮과 생하면서도 명량을 하는 차키식 용식이 좋다. 이후 전 변화가 있다 한전 않았어요. 기분이 회선 좋아하는 사무실에 도착했지요. 제가 현관문에 들어서자 한 직원이 사랑합니다라며 인사를 검했어요. 제 책상 위에는 직원의 배우자가 선을 로보내온 꽃병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날 늦게 미팅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결국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없어졌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저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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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스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녀가 자신에게 내렸던 첫 번째 지시를 받아 적었습니다.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 제가 들어야 할 말을 스스로에게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관리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행위가 생각을 돌보는 것이라 능결 증명해주는 아주 훌륭한 예시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잊게 됩니다. 루이스 선생님은 자신을 빠르게 파악하고 다정한 내면의 대화로 상황을 반전시키면서 삶의 활기찬 메시지를 전달했고 삶은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경험도 풍부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응대해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시 한번 말하려 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물론 이 원칙이 어떻게 작용하기는 하는지에 대한 혹은 정말 현실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논쟁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론에 대해 토론하는 건 마치 당신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즐기기 위해 라디오를 꺼는 대신 라디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느라 혹은 라디오를 의사소통이나 정보를 얻는 데 이용하는 대신 인터넷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느라 소중한 에너지를 허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지적 도구보다 영적인 도구를 활용하려면 신뢰와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도구들은 삶을 더 쉽게, 더 보람있게 만듭니다. 저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가족 치유 분야의 선구자 버지니아 사티어와 함께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루이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과 설거지하는 여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더군요. 학생들의 대답을 모았더니 설거지를 하는 방법이 250개 정도로 다양하더래요. 모두가 자신의 설거지 방법만이 설거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당신이 새로운 생각이나 새롭게 일하는 방법에 마음을 닫으면 당신은 더 쉽고 더 나은 방법을 놓칠 수 있어요. 셰릴 씨, 당신과 저는 특별한 삶을 살기 위한 더 쉬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연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때 그들은 자신을 우주와 함께 유동의 상태에 놓을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고 나면 고등은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증거를 얻게 될 거예요.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은 보기 드문 영적 기계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몸에는 50조 개 이상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 모든 세포가 함께 작동하면서 여러분이 이 문장을 읽을 수 있게 해주죠. 여러분의 세포는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 세포들은 일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누가 더 똑똑한지 혹은 무엇이 더 효율적인지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여러분의 몸이라고 불리는 기계가 주어진 순간에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합니다. 정말 진정한 기적입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은 우리의 외부 세계에서도 일어납니다. 생각, 만, 행동, 그리고 잠정이 매일매일 창조적으로 통용되면서 우주의 에너지와 함께 신성한 협력 속에서 우리의 삶을 창조하기 위해 작동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하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좋은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이지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이런 창조적인 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대부분은 두려움 속에서 살고 방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훈련받아 왔으니까요.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혹은 무엇이 우리의 삶에 좋지 않은지를 찾으면서 말이죠. 단지 몇 분 동안 뉴스를 보거나 신문이나 웹사이트의 헤드라인을 읽기만 해도 사회 집단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마시는 물 속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발견하세요. 경제가 다시 급강하하다. 당신의 자녀를 늘 눈앞에 두어야 하는 10가지 이유. 쉼없이 공포를 유발하며 계속되는 이런 메시지는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당신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은 부정적인 뉴스, 쓸모없는 드라마로 가득 찬 대화, 반복되는 해로운 생각에 끌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일단 이 사이클이 시작되면 결코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선택을 하는 것, 좋은 생각을 하는 것, 모든 길에서 방향 전환을 할 때마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대체하는 것에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 무섭고 우울한 에너지 속에 자신을 몰입시키는 건 영구적로 부정적 성향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악의 상황을 보여주는 최근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김작을 수도 있고 항상 어떤 위기의 상황에 등인 개인들에게 조하게 자신을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직장에서 극적인 사진이 말리는 바람에 자신의 삶에 생긴 문제를 불평하거나 합리화하면서 그 문제에 일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더 많은 부정성과 힘든 경험만을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신호를 검색하고 발산하라고 우리의 라디오 송신기에 지시하는 생각과 행동 패턴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들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자신을 결함이 있거나 불량품이거나 혹은 가치 없는 존재로 분류하면서 부정적인 고리 안에 가둡니다. 제 생각엔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삶의 진정한 목표예요. 우리는 몸이 건강하기를 바라는데 그건 건강이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이유도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기분이 좋아지는 걸 목표로 만들려면 필요 없는 많은 여분을 없애야 합니다. 난 지금 이 순간에 실제로 얼마나 기분이 좋을 수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하면 지금 당장 기분이 좋아질 수 있을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아침 시간 10분의 긍정학원이 어떤 하루를 살게 될지 결정한다. 오늘의 첫걸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기꺼이 에너지를 사용하세요. 저는 런던에 있는 코벤트 가든 주변을 걸으며 아침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이른 가을날이었는데 거리에서 공연하는 사람들과 상인들이 몰려들 사람들을 대비해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죠. 전 런던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다양성을 사랑합니다. 친절하고 품위 있는 사람들, 다양한 종류의 패션, 음식, 상점, 카페까지. 루이스 선생님과 저는 한 행사 때문에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집필 작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오후에 만나기로 되어 있죠. 그 만남이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선생님과 만났던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삶은 이미 선생님이 설명한 긍정적인 방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하루 종일 저의 생각에 좀 더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불쾌한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제 기분이 좋을지 그렇지 않을지를 검토하며 선택을 저울질하는데 개인적인 일이든 직업적인 일이든 다 그렇게 합니다. 만약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 것 같으면 나라는 대답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책 한 권을 쓰는 동안 성장하고 배운다는 것은 너무나도 멋진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여러분이 하루 중에 경험하게 될 생각의 패턴을 만들어간다는 걸 깨달을 때 그것은 게임 체인저로서 상황을 바랍니다. 저는 루이스 선생님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지 궁금해서 그녀에게 상세히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해오는 소소한 일들이 있어요. 잠에서 깨는 순간 침대 속으로 몸을 조금 더 밀어넣고
침대의 느낌을 만끽해요. 그리 코밤에 푹 잘 수 있었음에 감사드려요. 전 긍정적인 생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면서 몇 분 동안 늘 이렇게 해요.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요. 오늘은 좋은 날이야.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 될 거야. 그리고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고 이상 없이 건강한 몸에 감사드려요. 그리고 잠시 스트레칭을 해요. 저희 집 욕실 입구에 바가 달려 있는데 거기에 매달려 체조를 하죠. 무릎을 가슴까지 3번 올리고 그 바에 매달려요. 아침에 그렇게 바에 매달리는 게 정말 좋다는 걸 알았어요. 스트레칭을 몇 번 하고 나서 커피 한 잔을 타서 침대로 가요. 전 침대가 정말 좋아요. 제 침대의 헤드보드를 비스듬한 각도로 특별히 맞추었어요. 책을 읽거나 글을 쓸 때 기댈 수 있도록요. 전 이 헤드보드를 수년 동안 사용했어요. 제 침실을 특별하고도 편안한 안식처로 만들기 위해 제가 실행한 일 가운데 하나죠. 지내기에 너무 근사한 장소예요. 선생님의 침실에는 또 어떤 특별한 점이 있나요? 제가 거기 있다는 점이에요. 루이스 선생님은 어린아이처럼 활짝 웃으며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우리 둘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순간 저는 선생님의 반짝이는 눈동자 속에 보이는 어린 소녀의 뺨을 살짝 꼬집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빨리 제지하고 선생님이 계속 말을 이어가는 데 집중했습니다. 루이스 선생님의 아침 일과는 하루를 시작하기에 완벽한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아침 일과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제 자신에게 2시간 정도는 주려고 노력해요. 여유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걸 좋아하죠. 저는 시간 갖는 법을 배웠어요. 침대에 앉아서 아침으로 무엇을 먹을지를 맛있고 몸에 좋은 어떤 것이나 제가 정말 즐기게 될 어떤 것을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날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 긍정의 말을 많이 하고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현재 시제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뷰 일정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근사한 인터뷰라는 걸 난 알아. 내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서 생각이 편안하게 흐르고 있어. 저 사람은 내가 주는 정보에 엄청 기뻐하고 있어. 모든 게 부드럽고 쉽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 둘 다 즐거워하고 있어.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루이스 선생님의 능력에 놀랐습니다. 우리 둘이 지금까지 보낸 시간만으로도 그녀의 성격이 일관되고 변함없다는 걸 알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여성은 분명히 자신이 만든 긍정적인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이례적인 일이어서 저는 그녀가 기분이 언짢은 적이 있기는 한지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침 일과에 대한 설명을 끝냈을 때 물었죠. 선생님은 불쾌한 날을 보내거나 안 좋은 기분으로 잠에서 깨거나 우울한 적은 없나요? 루이스 선생님은 대답을 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 질문을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그래요. 전 오랜 시간 동안 좋은 습관을 연습해왔고 이젠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연습이 관건이에요. 우리는 잠시 휴식을 갖기로 했지만 그 와중에도 계속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녹음기를 켜두었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둘은 사람들과 일상적인 시간을 보낼 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일상에서 이런 일을 치르면서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생각하면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소중한 과정에 다가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규칙적으로 우리 자신을 향해 생각하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습관적인 생각의 홈을 깊게 만듭니다. 내면의 독백을 더 나은 삶에 기여하는 언어로 바꿀수록 우리의 삶은 더 좋아집니다. 이것이 변화를 위한 최고의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게 될 소소한 일상의 의식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긍정의 말에 집중하려면 어딘가 조용한 곳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매 순간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을 향해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긍정 확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삶이 나아질 수 있어요.
당신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신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샤워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면도를 할 때는 요, 옷을 고를 때, 옷을 입을 때, 화장을 하거나 머리를 말릴 때 당신은 자신을 향해 무슨 말을 하나요? 아침을 차리거나 아이들에게 학교가 준비를 시키면서 무슨 말을 하세요? 이 순간들이 모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좀 더 평화롭고 의도적인 방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병을 앓은 남편 마이클을 4년 동안 간호하면서 우리는 완전히 변했죠. 우리 두 사람 모두 온화함에 대해 자신과 상대방에게 친절하다는 것에 대해 새롭게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우리는 편안함과 자기관리에 더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오랜 기간 돌보면서 생기는 특별한 종류의 탈진 증세 때문에 힘들어지면서 저는 더 이상 토스터에서 다 구워진 식빵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침대에서 일어나 하루 속으로 서둘러 뛰어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저는 해야 할 일을 적은 목록과 끊임없는 전투를 벌였고 해야 할 모든 일을 끝내고는 마침내 긴장을 풀고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갖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이제 저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긴장을 풀고 삶을 즐깁니다. 루이스 선생님은 아이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 즐거우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침은 종종 부모와 아이들 간에 밀고 당기는 시간이 되기 쉬워요. 만약 아이들이 옷을 입을 때 혹은 가족이 함께 아침을 먹을 때 아이들과 함께 긍정의 말을 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다면 가족 모두가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에게 소중한 삶의 기술을 가르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어린 아이들에게 기분이 좋아지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해요. 아이들이 아침 내내 반복할 수 있는 간단한 메시지로 시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옷 입는 게 너무 쉬워요. 난 옷 입는 게 좋아요. 아침을 먹는 건 신나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 서로 만나서 정말 기뻐요. 가족이랑 아침 먹는 게 좋아요. 아침을 먹으면 내 몸이 좋아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식탁 주변을 돌며 가족들에게 각자 자신에 대해 좋아하는 점을 한 가지씩 공유하게 할 수도 있어요. 또는 그릇에 긍정의 말을 넣어놓고 가족이 하루 동안 집중하게 될 긍정의 말을 하나씩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것은 부부, 가족, 룸메이트 등 누구와도 할 수 있는 아침 의식이 될 수 있어요. 그날 경험하고 싶은 걸 긍정의 말로 만들어 공유할 수도 있고요. 나이 들의 과정과 행복하게 동행하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오랜 시간 동안 잘 해낼 수 없어요. 자신을 사랑할 때 자신의 몸을 아끼며 돌보게 되고 몸에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 신경 쓰게 됩니다. 그래야 자신이 선택한 생각에 관심을 갖게 되지요. 우리가 이 책에서 이미 얘기했던 것을 열심히 연습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편안한 시간을 보내게 되나요? 맞습니다. 저는 스스로 경험을 계획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사는 게 훨씬 편안해졌어요. 긍정의 말들이 저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며 제 앞에서 걸어갔어요. 저는 미래에 경험하고 싶은 것을 미리 계획했어요. 예를 들어 오늘 저는 3가지 심부름을 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너무 영광스러운 날이야. 모든 경험이 즐거운 모험이 될 거야 라는 긍정의 말을 했답니다. 저는 오늘 상점 3군데를 들렀어요. 저와 친절하게 대화를 나누는 멋진 영업사원들을 만났죠. 한 점원과 저는 유치할 수도 있는 어떤 일을 두고 웃고 또 웃었어요. 이런 경험들은 사소하지만 매우 유쾌한 모험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지혜 중 하나는 가장 단순한 상황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최대한으로 살면 인생에서 사소한 것들을 멋지고 좋고 중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몸에 좋은 영양을 공급하는 건 자기관리에서 아주 중요한 행위예요. 특히 노화가 진행될 때는 더 그렇죠. 그것은 우리 모두가 나이 들면서 경험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좀 더 나은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폐경기를 겪고 있는데 몸에 적절한 음식물을 주지 않으면 훨씬 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좋은 공급원인 단백질과 많은 채소를 먹으면서 지금은 내 인생에서 편안하고 평안한 시간이에요. 내 몸이 폐경에 쉽게 적응해서 아주 기뻐요. 밤에도 잠을 잘 자고 있어요와 같은 긍정의 말을 하면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내 몸은 정말 좋은 친구예요. 우린 함께 근사한 인생을 걸어왔어요. 내 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적절한 행동을 해야겠어요. 내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 배워야겠어요. 내 몸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난 더 건강하다고 느껴요. 이런 긍정의 말은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좋은 방식으로 자신이 자신의 몸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더 많이 느끼고 싶다면 매일 거울을 들여다보며 좋아하는 친구와 대화하듯이 자신에게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이런 말을 하면 좋겠죠. 내 몸에 인사를 해요. 이렇게 건강하다니 고맙게 생각해요. 오늘도 아주 건강해 보여요. 완벽하게 건강한 몸을 사랑하는 건 정말 큰 기쁨이에요. 당신의 눈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당신의 아름다운 몸매를 사랑해요. 당신의 모든 곳을 좋아해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요. 맞아요. 거대하고 무조건 커야 하죠. 그 결과를 위해 과정을 고통스럽게 보내면서요. 자신이 하는 걸 즐겨야 해요. 당신은 지금 필라테스를 한지 꽤 됐잖아요. 자신에게 한 약속을 지킨 거지만 스스로 그 일을 즐기고 있다는 것도 중요해요. 정말 멋진 일이에요. 당신의 몸은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어요. 이미 의식하고 있는 문제를 치유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도중에 기분이 좋아지는 작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노화의 과정을 더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지요. 작고 긍정적인 변화랍니다. 매 순간 나에게 건네는 긍정의 말들, 치유를 위하여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나의 분노, 두려움, 원망 혹은 당신으로 인해 내 몸이 망가지는 걸 용인한 내 자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치유될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치유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내 몸은 어떻게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내 몸이 영양상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에 협조하겠습니다. 내 몸에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주겠습니다. 나는 내 몸 구석구석을 사랑합니다. 차갑고 맑은 물이 내 몸을 통과해서 흐르며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고 있다는 걸 합니다. 내 등에 건강한 세포등이 매일매일 더 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치유되도록 도와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내 몸을 만지는 모든 손은 나를 치유하는 손입니다. 내 몸이 얼마나 빨리 치유되고 있는지 의사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 모든 방법으로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삶은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굿모닝, 잠자리가 무척 편안했던 것에 감사합니다. 나의 침대를 사랑해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내가 오늘 해야 할 모든 일을 위한 시간이 충분할 거예요. 욕실의 거울을 들여다보며 굿모닝, 당신을 사랑해요. 난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경험이 다가올 거예요. 오늘 정말 멋있어 보여요. 미소가 정말 근사해요. 당신은 나의 이상적인 여성 남성이에요. 우리는 오늘 멋진 하루를 보낼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샤워를 하면서 난 내 몸을 사랑해요. 그리고 내 몸은 나를 사랑해요. 샤워를 한다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물이 몸에 닿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 샤워기를 디자인하고 만들어준 사람에게 감사드려요. 난 정말 축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내 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모든 걸 편안하게 내보내요. 음식을 먹고 몸이 흡수하고 그리고 내보내는 이 모든 것이 신성 속의 올바른 순서예요. 옷을 입으며 내 옷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옷을 입는 게
내겐 아주 편하게 느껴져요. 난 항상 가장 좋은 옷을 골라요. 내가 입은 옷은 편안해요. 내면의 지혜를 믿고 나는 나에게 딱 맞는 옷을 골라요. 안녕하세요. 주방은 나에게 영양을 공급해주는 곳이에요. 고마워요. 여기 있는 모든 가전제품이 내가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편하게 준비하도록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냉장고 안에는 몸에 좋은 건강식품이 가득해요. 난 맛있고 영양가 좋은 음식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주방과 모든 기기가 날 격려해 주거든요. 난 여기 있는 모든 걸 사랑해요. 식사를 할 때 이 근사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난 사랑으로 이 음식을 축복할 거예요. 난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고르는 걸 좋아해요. 우리 가족 모두가 이 음식을 즐기고 있어요. 식사 시간은 웃음소리로 가득해요. 웃으면 소화가 잘 돼요. 건강한 음식을 준비하는 건 기쁨이지요. 내 몸은 매 끼마다 내가 완벽한 음식을 선택하는 방법을 좋아해요. 가족을 위해서 건강한 음식을 준비할 수 있다니 난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 모두 우리 앞에 다가올 날을 대비해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했어요. 우리 집에서는 모든 음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 큰 기쁨과 사랑을 모아요. 식사 시간은 행복해요. 아이들이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걸 좋아해요. 음식을 한 입씩 먹을 때마다 내 몸은 치유되고 건강해져요. 운전을 할 때 나는 좋은 운전자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내 주위를 달리는 모든 차량에 사랑을 보냅니다. 편안하게 운전할 거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될 거예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부드럽게 빨리 달릴 수 있을 거예요. 차 안에 있는 게 편안해요. 사무실까지 멋진 드라이브가 될 거라고 믿어요. 사랑으로 내 차를 축복합니다. 길 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하루를 보내며 난 내 삶을 사랑해요. 난 오늘을 사랑해요. 삶은 나를 사랑해요. 빛나는 태양을 사랑해요. 가슴속에서 사랑을 느끼는 전 멋진 일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나를 기쁘게 해요. 생각을 바꾸는 건 쉽고 편안합니다. 내 자신에게 다정하고 사랑스럽게 말하는 건 즐거운 일이에요. 오늘은 근사한 날이고 모든 경험이 유쾌한 모험이에요. 직장에서 나는 현명하고 영감을 주는 사람들과 협력해서 이 세상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창조적으로 진행할 거예요. 사랑으로 이 직장을 축복합니다. 나는 직장 내의 모든 사람들 모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나는 멋진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들은 함께 일하는 것만으로도 유쾌해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함께 일하여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나는 사장과 좋은 관계를 맺을 거예요. 나는 나의 직장을 언제나 사랑해요. 나는 최고의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나는 지금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 해요. 그는 여기에서 일하는 걸 매우 기뻐할 거예요. 나는 나의 모든 창조적인 재능과 능력을 활용하게 될 이 직장을 받아들입니다. 이 일은 성취감이 높고 이곳에 매일 출근하는 것이 나에게는 커다란 기쁨입니다. 나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을 위해 일해요. 내가 일하는 건물은 환하고 밝고 통풍이 잘 되며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새로운 직장은 완벽한 위치에 있고 나의 수입은 충분하며 그것에 깊이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좋은 저녁이에요. 집에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너무 반가워요. 나는 이 집을 사랑해요. 모두 함께 근사한 저녁을 보내요. 가족을 만나게 되어 기대가 커요. 오늘 밤 모두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은 숙제를 순식간에 해치울 거예요. 저녁 식사는 모두의 입맛에 딱 맞을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욕실의 거울을 보며 말한다. 나에게 오늘을 준 삶에 감사합니다. 모든 경험을 고맙게 받아들여요. 이 순간을 숨쉬고 놓아줍니다. 오늘 겪은 모든 것에 사랑으로 축복을 보내요. 나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잠자리에 들면서 포근한 침대예요. 다시 여기 있게 되어 너무 좋아요. 나를 반겨주어서 고마워요. 나는 긴장을 풀고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침대가
나를 편하게 감싸도록 나를 맡겨요. 내가 꾸는 꿈들은 모두 평화로울 거예요. 내일 아침에 상쾌하게 눈을 뜰 거고 나는 새로운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렙니다. 삶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편안한 저녁을 보내요. 삶은 나를 사랑해요. 난 안전해요. 건강을 돌보고 몸을 사랑하기 위해 지금은 내 인생에서 편안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에요. 내 몸이 폐경에 쉽게 적응해서 아주 기뻐요. 밤에도 잠을 잘 자고 있어요. 내 몸은 정말 좋은 친구예요. 우린 함께 근사한 인생을 걸어왔어요. 내 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적절한 행동을 해야겠어요. 내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 배워야겠어요. 내 몸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난 더 건강하다고 느껴요. 내 몸에게 인사를 해요. 이렇게 건강하다니 고맙게 생각해요. 오늘도 아주 건강해 보여요. 완벽하게 건강한 몸을 사랑하는 건 정말 큰 기쁨이에요. 당신의 눈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당신의 아름다운 몸매를 사랑해요. 당신의 모든 곳을 좋아해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요. 나의 몸을 당신이 안아주어서 고마워요. 당신은 근사한 몸을 가졌어요. 오늘도 그렇게 유연하게 내 생활을 도와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얼마나 우아하고 강한지 보는 것만으로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나는 사랑으로 이 일을 놓아줍니다. 이미 끝난 일이에요. 다음 순간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상쾌하고 새로운 순간이 될 거예요. 오직 좋은 경험만이 내 앞에 놓여 있어요. 어디를 가든 사랑으로 그 장소를 맞이해요. 난 삶을 사랑해요. 그리고 삶은 나를 사랑해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고 나도 잘 지내요. 모든 것이 나의 최고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오직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나는 안전해요. 이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는 걸 즐길 거예요. 불편한 상황은 빨리 해결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 결과에 만족하게 될 거예요. 나의 삶에서 모든 극적인 사건을 떠나보내고 이제 평화에서 에너지를 얻을 거예요. 풍요와 번영을 위하여 어느 방향으로 가든 일도 직장도 잘 될 거예요. 나는 돈을 계속 더 벌 수 있을 거예요. 나의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며 그들의 일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의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축복하며 나의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삶은 나를 사랑해요. 그리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언제나 충분해요. 지금 내 삶에서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삶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한 것들을 마련해주고 있어요. 삶이 나를 돌볼 거라고 믿어요. 나는 풍요로움을 즐겨도 됩니다. 삶은 언제나 내게 필요한 걸 줍니다. 풍요로움은 매일 놀라운 방법으로 내 삶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이 삶의 끝에서 다른 편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기쁨과 안락함과 평화를 가슴에 담고 이 삶의 저편으로 여행을 떠날 거예요. 이 여행의 끝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서 마음이 설렙니다. 삶의 다른 편에서 저는 오직 사랑과 평화만을 봅니다. 제 앞에는 오직 좋은 것만 놓여 있어요. 저는 안전해요. 저는 사랑받고 있어요. 매 순간 나에게 건네는 긍정의 말들, 치유를 위하여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나의 분노, 두려움, 원망 혹은 당신으로 인해 내 몸이 망가지는 걸 용인한 내 자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치유될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치유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내 몸은 어떻게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내 몸이 영양상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에 협조하겠습니다. 내 몸에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주겠습니다. 나는 내 몸 구석구석을 사랑합니다. 차갑고 맑은 물이 내 몸을 통과해서 흐르며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고 있다는 걸 압니다. 내 등에 건강한 세포등이 매일매일 더 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치유되도록 도와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내 몸을 만지는 모든 손은 나를 치유하는 손입니다.
내 몸이 얼마나 빨리 치유되고 있는지 의사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 모든 방법으로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삶은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굿모닝, 잠자리가 무척 편안했던 것에 감사합니다. 나의 침대를 사랑해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내가 오늘 해야 할 모든 일을 위한 시간이 충분할 거예요. 욕실의 거울을 들여다보며 굿모닝, 당신을 사랑해요. 난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경험이 다가올 거예요. 오늘 정말 멋있어 보여요. 미소가 정말 근사해요. 당신은 나의 이상적인 여성 남성이에요. 우리는 오늘 멋진 하루를 보낼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샤워를 하면서 난 내 몸을 사랑해요. 그리고 내 몸은 나를 사랑해요. 샤워를 한다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물이 몸에 닿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 샤워기를 디자인하고 만들어준 사람에게 감사드려요. 난 정말 축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내 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모든 걸 편안하게 내보내요. 음식을 먹고 몸이 흡수하고 그리고 내보내는 이 모든 것이 신성 속의 올바른 순서예요. 옷을 입으며 내 옷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옷을 입는 게 내겐 아주 편하게 느껴져요. 난 항상 가장 좋은 옷을 골라요. 내가 입은 옷은 편안해요. 내면의 지혜를 믿고 나는 나에게 딱 맞는 옷을 골라요. 안녕하세요. 주방은 나에게 영양을 공급해주는 곳이에요. 고마워요. 여기 있는 모든 가전제품이 내가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편하게 준비하도록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냉장고 안에는 몸에 좋은 건강식품이 가득해요. 난 맛있고 영양가 좋은 음식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주방과 모든 기기가 날 격려해 주거든요. 난 여기 있는 모든 걸 사랑해요. 식사를 할 때 이 근사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난 사랑으로 이 음식을 축복할 거예요. 난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고르는 걸 좋아해요. 우리 가족 모두가 이 음식을 즐기고 있어요. 식사 시간은 웃음소리로 가득해요. 웃으면 소화가 잘 돼요. 건강한 음식을 준비하는 건 기쁨이지요. 내 몸은 매 끼마다 내가 완벽한 음식을 선택하는 방법을 좋아해요. 가족을 위해서 건강한 음식을 준비할 수 있다니 난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 모두 우리 앞에 다가올 날을 대비해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했어요. 우리 집에서는 모든 음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 큰 기쁨과 사랑을 모아요. 식사 시간은 행복해요. 아이들이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걸 좋아해요. 음식을 한 입씩 먹을 때마다 내 몸은 치유되고 건강해져요. 운전을 할 때 나는 좋은 운전자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내 주위를 달리는 모든 차량에 사랑을 보냅니다. 편안하게 운전할 거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될 거예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부드럽게 빨리 달릴 수 있을 거예요. 차 안에 있는 게 편안해요. 사무실까지 멋진 드라이브가 될 거라고 믿어요. 사랑으로 내 차를 축복합니다. 길 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하루를 보내며 난 내 삶을 사랑해요. 난 오늘을 사랑해요. 삶은 나를 사랑해요. 빛나는 태양을 사랑해요. 가슴 속에서 사랑을 느끼는 전 멋진 일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나를 기쁘게 해요. 생각을 바꾸는 건 쉽고 편안합니다. 내 자신에게 다정하고 사랑스럽게 말하는 건 즐거운 일이에요. 오늘은 근사한 날이고 모든 경험이 유쾌한 모험이에요. 직장에서 나는 현명하고 영감을 주는 사람들과 협력해서 이 세상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창조적으로 진행할 거예요. 사랑으로 이 직장을 축복합니다. 나는 직장 내의 모든 사람들 모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나는 멋진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들은 함께 일하는 것만으로도 유쾌해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함께 일하여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나는 사장과 좋은 관계를 맺을 거예요. 나는 나의 직장을 언제나 사랑해요. 나는 최고의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나는 지금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 해요. 그는
여기에서 일하는 걸 매우 기뻐할 거예요. 나는 나의 모든 창조적인 재능과 능력을 활용하게 될 이 직장을 받아들입니다. 이 일은 성취감이 높고 이곳에 매일 출근하는 것이 나에게는 커다란 기쁨입니다. 나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을 위해 일해요. 내가 일하는 건물은 환하고 밝고 통풍이 잘 되며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새로운 직장은 완벽한 위치에 있고 나의 수입은 충분하며 그것에 깊이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좋은 저녁이에요. 집에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너무 반가워요. 나는 이 집을 사랑해요. 모두 함께 근사한 저녁을 보내요. 가족을 만나게 되어 기대가 커요. 오늘 밤 모두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은 숙제를 순식간에 해치울 거예요. 저녁 식사는 모두의 입맛에 딱 맞을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욕실의 거울을 보며 말한다. 나에게 오늘을 준 삶에 감사합니다. 모든 경험을 고맙게 받아들여요. 이 순간을 숨쉬고 놓아줍니다. 오늘 겪은 모든 것의 사랑으로 축복을 보내요. 나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잠자리에 들면서 포근한 침대예요. 다시 여기 있게 되어 너무 좋아요. 나를 반겨주어서 고마워요. 나는 긴장을 풀고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침대가 나를 편하게 감싸도록 나를 맡겨요. 내가 꾸는 꿈들은 모두 평화로울 거예요. 내일 아침에 상쾌하게 눈을 뜰 거고 나는 새로운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렙니다. 삶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편안한 저녁을 보내요. 삶은 나를 사랑해요. 난 안전해요. 건강을 돌보고 몸을 사랑하기 위해 지금은 내 인생에서 편안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에요. 내 몸이 폐경에 쉽게 적응해서 아주 기뻐요. 밤에도 잠을 잘 자고 있어요. 내 몸은 정말 좋은 친구예요. 우린 함께 근사한 인생을 걸어왔어요. 내 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적절한 행동을 해야겠어요. 내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 배워야겠어요. 내 몸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난 더 건강하다고 느껴요. 내 몸에게 인사를 해요. 이렇게 건강하다니 고맙게 생각해요. 오늘도 아주 건강해 보여요. 완벽하게 건강한 몸을 사랑하는 건 정말 큰 기쁨이에요. 당신의 눈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당신의 아름다운 몸매를 사랑해요. 당신의 모든 곳을 좋아해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요. 나의 몸을 당신이 안아주어서 고마워요. 당신은 근사한 몸을 가졌어요. 오늘도 그렇게 유연하게 내 생활을 도와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얼마나 우아하고 강한지 보는 것만으로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나는 사랑으로 이 일을 놓아줍니다. 이미 끝난 일이에요. 다음 순간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상쾌하고 새로운 순간이 될 거예요. 오직 좋은 경험만이 내 앞에 놓여 있어요. 어디를 가든 사랑으로 그 장소를 맞이해요. 난 삶을 사랑해요. 그리고 삶은 나를 사랑해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고 나도 잘 지내요. 모든 것이 나의 최고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오직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나는 안전해요. 이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는 걸 즐길 거예요. 불편한 상황은 빨리 해결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 결과에 만족하게 될 거예요. 나의 삶에서 모든 극적인 사건을 떠나보내고 이제 평화에서 에너지를 얻을 거예요. 풍요와 번영을 위하여 어느 방향으로 가든 일도 직장도 잘 될 거예요. 나는 돈을 계속 더 벌 수 있을 거예요. 나의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며 그들의 일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의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축복하며 나의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삶은 나를 사랑해요. 그리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언제나 충분해요. 지금 내 삶에서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삶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한 것들을 마련해주고 있어요. 삶이 나를 돌볼 거라고 믿어요. 나는 풍요로움을 즐겨도 됩니다. 삶은 언제나 내게 필요한 걸 줍니다. 풍요로움은 매일 놀라운 방법으로 내 삶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이 삶의 끝에서 다른 편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기쁨과 안락함과 평화를 가슴에 담고 이 삶의 저편으로 여행을 떠날 거예요. 이 여행의 끝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서 마음이 설렙니다. 삶의 다른 편에서 저는 오직 사랑과 평화만을 봅니다. 제 앞에는 오직 좋은 것만 놓여 있어요. 저는 안전해요. 저는 사랑받고 있어요.